당신 같은 무능한 교사는 집에나 있으세요. 남편이 젊은 여배우의 허리를 감싸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한국 최고의 드라마 제작자였습니다. 지난 3년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모든 작품이 내 손에서 나왔습니다. 8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비밀 계좌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그의 가족은 몰랐습니다. 내일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순간 나는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소라입니다. 올해 42세이고 서울 중구에 있는 성동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째입니다. 남편 이준혁은 39세로 배우라고 하지만 사실 단역이나 엑스트라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34평짜리 집인데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것이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64세이고 시누이 이미영 씨는 35세입니다. 미영 씨는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녀는 매일 명품 가방과 옷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저는 매달 월급 320만 원을 받지만 그 돈으론 이 집 관리비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만 매달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 통장엔 항상 돈이 있었어요. 남편과 가족들은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SK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드라마 작가이자 제작자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드라마계를 휩쓸었던 모든 히트작이 제 손에서 나왔어요. 달빛 아래서, 사랑의 온도, 그의 겨울바람, 봄날은 간다 같은 작품들 말이에요. 이 작품들은 모두 시청률 20%를 넘겼고 해외에도 수출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 비밀 계좌에는 현재 83억 7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매년 저작권료와 재방송료, 해외 판매 수익이 들어옵니다. 또한 저는 SBS와 MBC, TVN의 비공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드라마 기획을 검토하고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죠. 이 일로도 연간 15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준혁이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교사인 척 했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며 가사 일을 도맡아 했어요. 컴퓨터로 작업할 때도 학교 업무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남편이 물어보면 수업 준비나 학급 업무라고 둘러댔어요. 제작사와의 미팅도 모두 학교 근무 시간에 맞춰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제작진들도 제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지켜줬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럭저럭 함께 지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남편의 연기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고 단역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그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배우인 자신보다 평범한 교사인 아내가 더 안정적이라는 게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월급으론 우리가 이 정도 생활을 할 수 없어. 부모님께 더 많이 받아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야? 솔직히 말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둘러댔어요. 온라인 과외나 번역 일을 한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저에게 까다로워졌어요. 소라야, 너는 정말 운이 좋다. 우리 준혁이 같은 남자를 만나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연예계에 있는 남자라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꼬이겠어. 그런데 너 같은 평범한 교사를 선택해줬으니 감사해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시누이 미영 씨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언니, 이번에 샤넬 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겨우 200만 원이에요. 미영 씨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번역일로 돈을 잘 번다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비밀 계좌에서 돈을 빼서 가방을 사줬어요.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맛없다고 투덜거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우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교사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쪽팔려.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업계 모임에는 따라오지 마. 너는 그냥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남편을 뒷받침했습니다. 남편이 연기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면 월 100만 원씩 학원비를 댔어요. 헬스장 등록비 50만 원도 제가 냈습니다. 남편이 오디션 볼 때 입을 정장도 제가 사줬어요. 한 벌에 150만 원 하는 브랜드 정장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아내 노릇을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새로운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리보다 훨씬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묻은 거라고 말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급하게 나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유진아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메시지에 대해 따졌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드라마 동료야. 별거 아니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만나자는 게 단순한 동료 관계일 리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허무했어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에게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였나 봅니다. 돈을 대주고 뒷바라지해주는 하녀 같은 존재 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져도 참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준 신용카드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여성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여러 개 젖어 있었거든요. 한 번에 50만 원, 80만 원씩 사용한 기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도 더욱 심해졌어요. 소라야, 요즘 우리 준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준혁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인맥이 필요해. 그런데 너는 교사니까 그런 걸 도와줄 수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차라리 방송국이나 연예기획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어. 시누이 미영 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솔직히 오빠 친구들이 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미영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무 촌스럽다고 해요. 배우 아내 같지 않다고요. 요즘엔 연예인들 아내도 다 연예계 사람이거나 재벌이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교사라니 오빠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연예계 인사들과 일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주 전 일요일 오후였어요. 소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히 앉았어요. 나는 솔직히 이 결혼이 실수였던 것 같아.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나는 앞으로 더 큰 배우가 될 거야. 그런데 너 같은 아내가 있으면 내 발목만 잡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는 나와 같은 연예계 사람이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내 길을 가겠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7년간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편을 들었어요. 소라야, 준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안 어울렸어. 준혁이는 연예인이고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오빠는 이제 더 큰 배우가 될 거예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거실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옆에 다정하게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죠. 준혁 오빠, 이분이 아내분이에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라야. 유진이라고 해. 내 동료야. 남편이 대충 소개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진이에요. 배우예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진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과 함께 들어와서 거실에서 태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녀를 반겼어요. 유진아, 어서 와. 오늘도 예쁘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도 유진 씨와 금세 친해졌어요. 언니,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뻐요. 미영 씨가 유진 씨의 명품 가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혁 오빠가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 센스 있으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가방은 제 돈으로 산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카드로 결제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든 드라마들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가 저희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그녀가 남편의 잠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늦어서 그냥 여기서 잤어요. 유진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남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소라야, 앞으로 유진이가 자주 여기서 지낼 거야.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가기 힘드니까. 너도 이해해줘.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와의 동거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유진 씨를 감싸았어요. 소라야, 유진이가 좋은 아이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연예계 일도 잘하고 있어. 준혁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너도 질투하지 말고 도와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부인인데 남편의 불륜을 도와주라니요. 며칠 후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소라야, 우리 정리하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봤자 서로 힘들기만 해. 나는 유진이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준혁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간단하게 하자. 이 집은 내 명의니까 내가 가질 거야. 남편이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 명의로 된 게 없잖아. 적금이나 예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교사 월급으로는 당연하지?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집을 산 돈이 제 돈이고 매달 생활비도 제가 대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게 없다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한 목소리였어요. 소라야,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시어머니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고생했지만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준혁이는 앞으로 큰 배우가 될 거야. 유진이가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오빠 놔주세요. 언니가 붙잡고 있으면 오빠만 힘들어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유진 씨의 태도였어요. 그녀는 점점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혁 오빠 옷 좀 정리해도 될까요? 유진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무대 의상 관리를 잘 못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의 옷을 다른 여자가 정리한다니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해.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유진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방까지 들어와서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 크림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유진 씨가 제 드레싱 테이블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니 그녀가 제 옷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원피스 예쁘네요.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빌려도 될까요? 유진 씨가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내일 오디션이 있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옷까지 빌리겠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소라야, 그깟 옷 하나 빌려주면 어때?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디션 보는데 도와줘야지. 너는 어차피 그런 예쁜 옷 입고 갈 데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원피스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지 모르면서요. 그건 제가
명동의 고급 부티크에서 80만 원에 산 원피스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숨겨온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유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넌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아. 저는 7년간 매일 아침을 준비해 왔는데 시어머니에게서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진 씨는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유진아, 다음 주에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는 걸 발표하자. 남편이 유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잖아. 유진 씨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드디어요? 오빠 사랑해요. 그들은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이제 당당하게 연애하렴. 유진이도 좋은 아이니까 예쁘게 사귀어. 신우이도 환호했어요. 와, 드디어. 오빠 정말 잘생긴 연인 생겼네. 저만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연인을 발표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소라야, 이번 주 안에 이혼 서류에 서명해.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어. 나는 유진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너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너 같은 평범한 여자도 적당한 남자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이 얼마나 모독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비밀리에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김철수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그 유명한 SK 작가님이세요? 김 변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재산 분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실 거예요.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비밀 계좌 내역, 드라마 제작 계약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부동산 매입 증명서 등등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산정해달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재산이 187억 원에 달했어요. 그중 현금성 자산이 83억 원, 부동산이 54억 원, 지적재산권이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뻔뻔하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방송국 관계자들과도 비밀 미팅을 가졌습니다. SBS 드라마 본부장 정민수 씨와 점심을 함께 했어요. SK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 본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작품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곧 특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7년간 숨겨온 진실을 드라마틱하게 공개할 계획이었어요. 연예계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새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도 같은 드라마에서 단역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함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제가 기획하고 투자한 작품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작사 대표도 제 정체를 비밀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기대되었어요. 자신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 버리려는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그 주간 내내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학교에서는 성실한 교사로, 집에서는 조용한 아내로 지내면서 속으로는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는 제작 발표회 준비로 바빴어요. 매일 연습하고 의상을 맞추고 헤어스타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작 발표회 전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일 제작 발표회에는 오지 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갈 건데 너까지 오면 이상하잖아. 기자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그냥 집에서 TV로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집에서 볼게.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유진 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선생님, 내일 저희 응원해 주세요. 유진 씨가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랑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시청률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꼭 챙겨볼게요. 아마 정말 놀라운 제작 발표회가 될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작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유진 씨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 정장을 입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유진 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남편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성공하면 나도 유명해질 거야. 유진아, 우리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남편이 유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지 했는데요. 유진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텐데 말이에요. 제작 발표회는 오후 3시에 시작 예정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반차를 내고 비밀리에 현장에 갔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가족들은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작사 관계자들과 미리 약속한 대로 VIP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곧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제작 발표회장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를 포함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남편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 씨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제작사 대표가 무대에서 특별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고요. 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VIP실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유진 씨가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 기대되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교사가 사실은 한국 드라마계의 숨은 거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제작사 대표 김성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유진 씨도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대에서는 계속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기획자이자 투자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 대표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5년간 한국 드라마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히트작의 창조주이기도 하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VIP실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제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7년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겠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 무대 뒤편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사 스태프들이 저를 도와 마이크를 달아줬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거짓된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성호 대표가 무대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계의 숨은 거물이자 이 작품의 진짜 주인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유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라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SK라는 필명으로만 알고 계셨던 사람입니다. 현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흥분해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혁 씨 놀랐나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당신 곁에 있었던 평범한 교사가 사실은 당신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투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작가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비밀로 했을 뿐이죠. 남편에게는 평범한 교사라고만 말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히트작이 작가님 작품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랑의 온도, 그의 겨울바람, 봄날은 간다 모두 제 작품입니다. 또한 이번 드라마 역시 제가 기획하고 투자했어요. 총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연기 레슨비, 정장값, 헬스장 등록비, 모두 제 돈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유진 씨에게 선물했던 가방과 액세서리들도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죠. 유진 씨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선물들이 모두 남의 아내 돈으로 산 것이라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때 남편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소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가 왜 여기 나와서 이런 말을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교사인 아내가 배우인 당신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요. 이상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그런 유명한 작가라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증명해 보일까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SBS 드라마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SK입니다. 네, 지금 제작 발표회 현장에 있어요. 잠깐 통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SK 작가님, 오늘 드디어 정체를 공개하시는군요. 정민수 본부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함께 작업하면서 정말 존경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희 방송국이 시청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던 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드라마 대본을 쓰고 제작회의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업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한국 드라마계를 이끌어가는 일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유진 씨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유진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남편한테도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기라고 하셨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 씨는 뭔가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집에서 동거하는 게 사랑인가요?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제 남편은 돈과 지위만 있으면 언제든 절 버릴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항변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오피스텔도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15억 원이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구입 자금은 모두 제가 댔어요. 남편이 더욱 당황했어요. 또한 매달 생활비 500만 원도 제 수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 시누이가 사용하는 명품 가방과 옷들도 모두 제 돈으로 사준 것이고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작가님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187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83억 원, 부동산이 54억 원, 지적재산권이 50억 원 정도죠. 매년 저작권료만 15억 원씩 들어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과 유진 씨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핵심을 말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어제 제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교사인 아내가 배우인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연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소라야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7년간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정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교사 월급 32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진 씨도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집에서 동거하면서 제 옷까지 입겠다고 하시던 분이요? 이때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소라야,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진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가 정말 그 유명한 작가라는 게 사실이야? 네, 어머니. 사실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간 숨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쓴 돈이 모두? 네, 제 돈이었습니다. 현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신우이 미영 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영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 많은 선물들이 언니 돈이었는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 알게 되셨네요. 그때 왜 안 물어보셨을까요? 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작사 대표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SK 작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호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 작품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다만 일부 출연진은 교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남편과 유진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어요. 작가님 남편분과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원하셨던 대로 이혼할 예정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어요. 15억 원짜리 집은 제 명의로 되돌릴 것이고 그동안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남편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소라야, 제발 그러지 마.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늦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제까지도 저를 무시했어요. 평범한 교사라며 발목만 잡는다고 하셨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유진 씨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유진 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모르고 했다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부남과 불륜하는 게 모르고 하는 일인가요? 제 집에서 동거하는 게 모르고 하는 일인가요? 유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7년간 거짓으로 살았던 제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제작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VIP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할 말은 없느냐 등등.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하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제작사 스태프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태프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작업하겠어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VIP실로 찾아왔어요. 소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정말 몰랐어.
너를 사랑한다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저에게 이혼하자던 분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그건 내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야.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어.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은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했던 적은 없어요. 제 돈을 사랑했을 뿐이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소라야, 너무하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정기라는 게 없어. 나를 완전히 버리려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기 있었다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동거하지 않았겠죠. 제 앞에서 그 여자에게 선물을 자랑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유진 씨도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유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 오빠를 다시 선생님께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만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용서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용서받을 일을 하셨나요? 단순히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두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 위자료, 그동안의 생활비 정산 모든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겠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유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VIP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7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SK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사람은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작 발표회 현장을 나서는 길에 여러 방송국 관계자들이 저를 방했어요. SK 작가님,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MBC 프로듀서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와도 좋은 작품 만들어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어요. 네, 좋은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방송국의 출연 제의, 출판사의 자서전 출간 제안 등등.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정말 좋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시누이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 다시 잘 지내요. 시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언니를 존중하며 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 씨, 이미 늦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예정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되돌릴 거고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라야, 그러지 마. 시어머니가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가족이잖아. 7년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동거하는 걸 도와주나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들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기면 되었거든요. 옷들도 대부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로운 시작인데 과거의 물건들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소라야,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짐 싸는 거 보면 모르세요? 제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가는 거야?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집 관리비와 생활비는 직접 내세요.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건 모두 정지했거든요. 또한 준혁 씨가 사용하던 제 신용카드도 정지했어요. 앞으로는 본인 돈으로 생활하셔야 해요. 남편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다음 주에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구입비를 모두 댔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당연히 제 소유가 되어야 하죠.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임대료를 내셔야 해요. 월세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소라야, 너무해.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내쫓으려는 거야? 7년간 가족으로 지냈는데 이럴 수 있어?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제가 평범한 교사라고 무시하시면서 7년간 가족 대접을 해주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짐을 다 챙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어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남편과 그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혹시 SK 작가님이세요? 프론트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직원이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객실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교사였는데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제발 만나자. 남편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호텔 카페에서 저는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뭘 더 말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소라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 너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평범한 교사였을 때요? 아니면 187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안 지금부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저를 무시했죠. 제가 가진 돈만 사용하면서도 저는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런 7년을 어떻게 한순간에 지울 수 있나요?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남편과 유진 씨가 서로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호텔 객실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했어요. 변호사와 만나서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도 구해야 했어요. 제 취향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아파트를 찾기로 했죠. 또한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SK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네요.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먼저 압구정동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제 명의로 되돌려 주세요. 제가 구입비를 모두 댔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7년간 제공했던 생활비와 각종 지원금에 대한 정산도 요구하겠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가능한 요구입니다. 또한 남편의 연애 활동을 위해 제공했던 각종 비용들도 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기 레슨비, 정장 구입비, 헬스장 등록비 등등 모든 영수증이 있어요. 심지어 유진 씨에게 선물한 물건들까지 제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어요. 김 변호사가 계산해보더니 놀라운 금액을 제시했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7년간 제공하신 각종 비용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선물비 등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건 모두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여러 매물을 보여줬는데 한남동에 있는 50평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강뷰가 정말 아름다웠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가격은 35억 원이었어요. 큰돈이었지만 제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저를 알아봤어요.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오신 SK 작가님이세요? 중개사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중개사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계약을 도와줬어요. 새집 계약을 마치고 가구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제 취향대로 모든 걸 꾸밀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가족들의 눈치를 봐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가구들로 꾸미기로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의 연예계 선배인 박민수 씨였습니다. 소라 씨 아니에요? 박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박민수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준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 이미 늦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를 무시했어요. 박민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는 여러 방송국에서 온 제안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게 제안되고 있었어요.
로맨틱 코미디부터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성의 자립과 성장을 다룬 현대 드라마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제작진과 미팅을 잡기로 했어요. 이제는 숨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활동하며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호텔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라야, 제발 만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 저는 마지못해 로비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소라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했어.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줘.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저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7년간 받았던 무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로비를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가 베푼 관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절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단순 이혼만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늦었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새집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이 있었어요. 제 취향에 맞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작업 공간도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집에서도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정말 제 공간을 만든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유진 씨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주세요. 유진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빌어줄 기회를 주세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유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유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유진 씨, 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고 출판사와 자서전 출간에 대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SBS 드라마 제작진과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는 SK라는 정체가 공개되었으니 당당하게 회의실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 본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SK 작가님, 드디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비밀 작업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강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현대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였죠. 마치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감동받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제작진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시네요. 젊은 작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년간 비밀을 지키면서 작업하신 게 대단해요.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때로는 비밀이 필요하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말이에요. 점심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상대방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대신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상은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비용에 대한 정산도 시작되었어요. 연기, 레슨비, 정장 구입비, 생활비, 심지어 유진 씨에게 선물한 물건들까지 모든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총액이 8억 2천만 원에 달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 모든 게 회수 가능한 금액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새집 인테리어 현장을 점검했어요.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취향대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꾸며지고 있었어요. 특히 서재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은 창가에 책상을 두고 한강을 바라보며 글을 쓸 수 있게 설계했거든요. 정말 제가 원하던 공간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받았어요. 소라야, 제발 만나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 말이 뭐가 더 있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만 시간을 내줘.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그 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좋아요. 1시간만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겠어요.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소라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의 가치를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 알겠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 너라는 사람이 소중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준혁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저를 무시했죠. 평범한 교사라며 발목만 잡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습지 않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동거했어요. 제 앞에서 그 여자에게 선물을 자랑하셨죠. 제 돈으로 산 선물을요. 그때는 왜 안 미안했나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소라야, 정말 안 돼?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후련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요구한 대로 결정되었어요. 압구정동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 환원되었고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비용 8억 원도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기뻐했어요. 완전한 승소입니다. 부인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이 인정되었어요. 판결이 나온 후 남편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8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생겼거든요. 남편의 연애 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이혼 스캔들로 인해 어떤 작품도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진 씨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서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선물들도 모두 반환해야 했어요.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동정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한남동의 50평 아파트는 정말 제가 원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넓고 밝고 깔끔했어요. 특히 서재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새로운 작품 구상을 했어요. 강한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 어쩐지 제 이야기와 비슷했어요. 제목은 진짜 나의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작업 환경에서 글을 쓰는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당당하게 SK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의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마음이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 후에는 새로운 드라마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진짜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첫 방송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겼거든요.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제게도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토크쇼 출연을 요청했고 잡지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선별해서 몇 개만 수락했어요.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의 실제 경험이 작품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여성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7년간 정체를 숨기셨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기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지금 제 작품에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여성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판사 대표인 강민준 씨였어요. 제 자서전 출간을 논의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간 모습이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유명한 작가라는 걸 알았지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공한 작가라는 걸 알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신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이 사겠다고 했어요. 진짜 남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간 조심스럽게 만나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어요. 1년 후 드라마 진짜 나의 이야기가 대상을 받았어요. 연말 시상식에서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해준 모든 제작진과 배우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민준 씨가 축하해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가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게 건전한 연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전화였어요. 소라야, 안녕하냐? 남편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나는 지금 작은 극단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었어.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고 있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행복해. 처음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거든. 너한테 배운 거야. 당당하게 사는 법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유진이에게도 전해줘.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고향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해. 우리 모두 너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미움이나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진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저는 민준 씨와 결혼을 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작품 활동을 했어요. 민준 씨는 제 일을 전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진짜 파트너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였어요. 5년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첫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정말 많은 관객들이 봐줬어요. 특히 여성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후기들도 많았고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연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살지 않아요. 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기도 해요. 7년간의 숨겨진 삶이 무의미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전 남편을 용서했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용서보다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들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진정한 사랑도 만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서재에 앉아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풍경을 바라보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어요. 진짜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새로 쓰고 있는 작품은 중년 여성의 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여성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어제는 출판사에서 제 자서전 출간에 대한 미팅이 있었어요. 민준 씨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7년 찾아낸 진짜 나로 정했어요. 제 실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7년간 비밀을 지키면서 살았던 시간, 남편과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혔던 그날까지.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특히 제작 발표회에서 진실을 밝혔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7년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의 해방감과 후련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진짜 제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후배 작가들을 멘토링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젊은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작품 활동을 하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한 달 전에는 여성 작가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조언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보람찹니다. 또한 여성단체에서 강연 요청도 자주 들어와요.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요청들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문예창작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습니다. 진정한 작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였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작가님은 언제 본인이 진짜 작가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가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가 제 자신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간견을 마치고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제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제가 쓴 소설을 처음으로 공모전에 보냈거든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생필품을 사려고 했는데 우연히 예전에 자주 가던 압구정동 마트였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해 계셨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봤어요. 소라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TV에서 가끔 보는데 정말 잘 되었더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히 지내세요.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이가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작은 극단에서 연기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 정말 많이 변했어. 너 덕분에 철이 들었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더니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힘들지 않았어?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남처럼 느껴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야.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파트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새로운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했어요. 제가 쓴 진짜 나의 이야기 시즌2가 촬영 중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즌이 큰 성공을 거둬서 시즌2까지 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작가님 오셨네요. 조연출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촬영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배우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 과정을 지켜봤어요.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가 정말 열연을 펼치고 있었어요. 제가 쓴 대사를 진심을 담아 연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역시 좋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주연 배우와 대화를 나눴어요. 작가님 대본이 정말 좋아요. 배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지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 많이 써주세요. 저는 기뻤어요. 저녁에는 제작진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다들 시즌2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첫 방송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저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연출자가 제안을 했어요. 작가님 다음 작품도 저희와 함께 해요. PD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이 큰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제안에 관심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외 진출이라니 정말 대단한데? 민준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작품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7년 전만 해도 평범한 교사인 척하며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논의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쓴 영화 진정한 사랑이 국제영화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영화제에 참석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설렜어요. 신혼여행 겸 해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영화제 참석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국제영화제 초청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가 깊어요. 숨어서 작업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들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품을 쓰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제 당일 정말 많은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봐주셨어요. 상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객들이 질문을 해주었어요. 한 관객이 영어로 질문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제 자신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각본상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더욱 기뻤어요. 수상 소감을 영어로 말해야 해서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이 상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 씨가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되어요.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둘이서 조용히 축하 파티를 했어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해서 건배를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이 이미 국내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바쁜 일정이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 정말 많은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동료 작가들, 제작진들, 그리고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까지. 모든 분들의 응원이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한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글이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웹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다룬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는 젊은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주더라고요. 모든 게 제 다음 작품의 소재가 될 것 같았어요.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작가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 여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써나갈 거예요.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진짜 행복한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